자, 해당하는 군포고 세 번째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한번 길이가 길어요. 엄청 알겠지만 장문독해 이게 장문독해에서 41, 42 문제가 있고 복합문이라 해서 이제 A, B, C가 나오는 이제 복합문 문제 43, 4, 5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41, 42가 지문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두 문제가 있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글 자체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해하는 거 있어서 긴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잘 할 수 있어요. 질문 자체가. 보자 한번. We are creatures who live and die 돼 있어. 우리가 살고 죽는 어떤 생물체래. 그럼 이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속 살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 기껏해야 100년 넘게 100년 좀 많이 산 거고 그냥 그러니까. 자, 어떻게? 이게 중요하죠. By the energy stores. 에너지 저장에 의해서 살고 죽는데 우리가 built up in our body. 우리 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럼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에너지 저장이거든요. 그죠? 에너지를 다 저장을 하고 만약에 모든 에너지를 다 컨슘, 소모했다면 그러면 사실은 죽는 거겠죠. 그야 말대로 에너지를 다,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해 버린다면 그야 말대로.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학 이론으로 보면은 그런 게 있을 거야. 텔로미어 이론이라고 들어봤지 보면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되면은 죽는 거니까 세포가 어떻게 보면 세포 단위에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저장된 에너지를서 그걸 통해서 살기도 하고 그걸 다 소모하면 죽기도 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인 게 어쨌든 에너지 저장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소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지. 저장만 하고 안 쓰진 않을 테니까. 잡았어요? Navigating world is a difficult job 돼 있어. 자, 세상을 항해하는 것, 세상을 지내는 것,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얘기한 거는 사실은 필자의 판단이지. 그럼 이 판단은 당연히 뭐에 대한 판단이니까? 어느 관점에 대한 판단이니까? 에너지. 그래서 require moving around 이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움직인다, 돌아다닌다는 거나 아니면 많은 뇌의 에너지를 쓴다는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첫 번째 핵심적인 표현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내려오는 핵심적인 게 에너지야. 에너지가 비싸게 들이는 endeavor 돼 있어. endeavor라는 거는 우리가 effort라는 표현이지.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효율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이게 움직이는 건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노력이라고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소비에 대한 얘기나 소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건 겁나 쉬운 일일 거야. 수고가 덜 드는 일이니까. 그죠? 힘이 덜 들고 에너지가 덜 드는 일이니까 그 말대로 되게 에너지가 안 되는 일들은 되게 쉬운 일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두 개에서 뭐가 나와야 돼? 이 두 개에서 에너지를 그냥 많이 사용하면 안 되고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사용한다는 얘기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 있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효율적으로요.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야. 그죠? 효율.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효율성에 딱 맞는 표현은 efficient죠. 명사로 아까 efficiency라고 해서 효율성이라고 할까? 그래서 효율적이게 에너지를 써야 돼. 효율적이게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 spend 하거나 consume 해야 돼. 이런 표현으로 나오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죠?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은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게 필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일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 then 그러면 when we make correct prediction. 자, 여기서 이제 에너지 소모에서 넘어가는 게 바로 이거야. 우리가 올바른, 타당한, 알맞은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아낀대. 여기서 에너지를 아낀다는 건 아까 얘기했던 효율에서 넘어오는 거지. 에너지를 아낀다. 즉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되거든요. 최대한. 우리 그런 거 알잖아. 겨울 같은 곳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지. 움직이면 추우니까. 근데 겨울철에 먹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없지. 그래서 우리 알겠지만 에너지를 되게 적게 사용하는 방식을 쓰잖아. 그게 뭐냐? 겨울잠 자는 거잖아. 그잖아. 근데 또 알겠지만 완전히
에너지 소모를 안 하면 죽어요, 알겠지만. 그죠? 그래서 적당한 에너지를 쓸 정도로 해서 거의 빈 상태, 죽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최대한 움츠려서 열을 아끼면서. When you know the eatable bug. 자, 먹을 수 있는 곤충이 발견된다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certain type로 하게 돼 있어. 특정한 바위 아래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한 거야? 쉽게 말하면 타당하게 예측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it save turning over all the rock 돼 있어. 모든 바위를 뒤집어 보는 거를 아낄 수 있다. 이게 직역인데 모든 바위를 뒤집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적당히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란 얘기를 하는 거야. 예측을 할 수만 있으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제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도입 부분의 주제문이야. 알겠지만 보통 글이 두 파트로 나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도입 부분 첫 번째에 있는 거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요 문장이요. 반드시 암기해두셔야 돼요. 뭐냐? 우리가 더비더비 구문이죠. 우리가 더 잘 예측을 할수록 더 적은 에너지를 우리가 소모한다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코스트는 여기서 3형식도 되지만 4형식도 되거든요. 우리에게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다라는 식으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예. 낭비하게 한다니까. 코스트는 쓰는 거야. 이해가 알겠지만 부정적인 단어지만 이게 더 적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예측이라는 거를 한 번 더 뒤집어서 봐도 사실 예측이라는 건 왜 나왔지? 에너지 소모를 효율적이게 하자라는 거에 취지에 나온 거지. 그 단어가 뭐로 배우냐면 리피티션으로요. 반복이 우리를 더 자신감 있게 만든대요. 뭐에 대해서? In our forecast and 우리의 예측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예측을 우리를 더 어떻게 만들어? Efficient in our action. 우리의 행동을 더 효율적이게 만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있는 더 반복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 왜 반복을 많이 하면 더 자신감이 생기지? 그걸 더 잘하니까. 그럼 우리가 좀 어떤 표현이 있을까? 능숙하다는 표현이겠지. 능숙한이라는 표현 몇 가지나 알고 있을까? 비구대시라고 아주 쉬운 것도 있겠지만, 그죠? 몇 가지 조금 어려운 걸로 한다면, proficient. 그 다음에, skilled. 사실은 제일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adept. adopt 아니고, adept 아니고, 발음 비슷한 adept예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를 예측을 하고 얘기하자면 안드리엇이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인간 사이 관계에 대해 능숙하다, 되게 교묘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안 나올 거야 얘는. 자, 그래서 능숙하게 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반복을 통해서 능숙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어떤 되게 효소할 만한 굉장히 뭔가 어필하고 뭐가 이렇게 매력적인 게 있다는 얘기지. 예측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글은 여기 때까지 해서 예측이 엄청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희 상식성에 있는 얘기 아니야? 그죠? 어떤 거를 되게 예측을 하고 아니 단순히 시험만 봐봐. 시험 뭐 나올지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공부 양을 좀 적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다면. 그죠? 여기가 있어. 그럼 이렇게 뻔한 걸로 끝나냐? 이제 그게 아니야, 이 글은. 거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바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잡았다 싶으면 꺾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벗을 통해서. 잡았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능숙하게 반복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을 얘기했어요. 예측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 뇌가 are going to all this effort, 이러한 모든 노력을 to make the world practicable,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큼 만든다면 that begs question, 그것은 어떠한 질문을 요구를 할 거란 말이야. 뭐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측 가능성에 대한 세계를, 예측 가능성을 너무 사랑을 해. 그러면 why don't you, 예를 들면 just replace our television, 우리의 TV나 이런 것들을 with a machine that emits the rhythmic beep
24 hours a day predictably.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좀 어려운 표현이야. 리드믹하게 삑 하는 24시간 나는 소리를 방출하는 걸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거야. 갑자기 이 말은 생뚱맞죠? 야, 24시간 동안 핵심은 리드믹이야. 리드믹이란 표현이 뭐죠? 우리 리드미컬하다고 하지. 리듬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포인트는 뭐야? 반복이죠. 24시간 동안 삐, 삐, 삐 이렇게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측하게끔 이런 TV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예측 가능성을 사랑하니까 라고 반문하는 건데 약간 비꼬는 것 같지? 그거 느껴져요? 그지? 여러분 알겠지만 그냥 TV가 좋죠. 24시간 동안 삐삐 소리 나는 거 볼 거야? 안 볼 거잖아. 비꼬는 거야 이거 쉽게 말하면. 즉 예측 가능성에서 오는 부정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뒤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예측 가능한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뭐냐? 아, 참고로 말하면 그 고3 지문 중에서 비슷한 지문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 완벽히 예측 가능하게 뻔한 세계와 완벽하게 통제 불가능한 세상에서 어디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 세상은 이런가 그런가에 대한 거에 대한 논조에 대한 글이 있었거든요. 고3 모의고사 지문에서. 굉장히 유사한 파트죠. 이쪽에서 이쪽만 얘기하는 거지.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Answer is that there is a problem. 답은 뭐냐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뭐에 문제가 있냐? 예측 가능하고 뻔하면 뭐가 없지? 그래서 아마 이게 빈칸이었냐 원문에서는? 서프라이즈가 없다는 얘기야. 서프라이즈 뭐야? 예측 가능한 게 자체가 없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없냐면 여기서는 바로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지루함이야. 그치? 이게 합쳐가지고 나오는 거는 boring, 지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루하기 때문에 집중도 안 되겠죠. The better we understand something. 우리가 더 잘 이해할수록, 봐봐.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수록 더 친숙하고 익숙해지지. 친숙하고 익숙해진다는 얘기는 노력을 덜 들이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We put into thinking about it. 그거에 대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을 덜 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예측 가능성 또는 예측하는 행위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거야. 예측이 딱 들어맞으면 좋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뻔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의 같은 그런 어떤 놀라움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지. 말은 놀라움이라고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변칙 같은 것을 얘기할 거예요. 원칙이 아니라 변칙이나 변수를 얘기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familiarity, 그렇지, 바로 나와요. familiarity, 익숙함, 친숙함. 여기서 말한 익숙함과 친숙함이라는 게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지. 약간 어떤 느낌에서는 나랑 되게 친해진 거기 때문에 intimacy. 이 친밀감이라고 바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것이 뭐를 증가시키냐면, 봐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건 맞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봤을 때는 익숙함을. 하지만 동시에 무관심을 증가시켜요. 왜 무관심해져?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것이 반복과 관련된 이런 suppression sets in and our attention to miss. 무슨 말이냐? 반복 자체가 반복에 의한 억눌림이 당연히 set인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억압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뭔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내가 새로운 거를 잘 못하고 반복해서 똑같이 해야 하나 강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의 집중도는 감소하게 되겠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루하니까, 뻔하니까. 사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글읽기 전략 같은 것도 나오기는 해요. 그 지문 보면 알겠지만 계속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지, 글을. 그죠? 아니, 똑같이 얘기하면 주제는 하나니까. 근데 똑같이 얘기하면 지루해서 독자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꾸 글을 쓸 땐 단어를 바꿔 쓰는 거야. 동어 반복을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자, this is why. 이게 왜? No matter how much you enjoyed watching the World Series. 네가 여기에 나오는
여러 이런 월드 시리즈, 네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즐기는 거와 관련 없이 Y다음 역연결돼야 돼. You aren't going to be satisfied. 뭐야? 만족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Watching the same game over and over. 그치? 우리가 나오는 월드 시리즈, 세계에서 이제 그 월드 그 대회, 세계 대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있게 보는데 이걸 똑같은 게임을 계속해서 보면 당연히 만족감은 떨어지는 거지.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어휘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Although predictability is reassuring. 물론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안도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안정적인 효과를 주죠. 하지만 brain strives to incorporate. 뇌는 뭐야? incorporate new fact. 지금 새로운 어떤 사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합하고 싶어 해요. 어제 is model of the world. 그 세 세계의 어떤 한 모델 형태에서. 그리고 항상 우리가 뇌는 뭘 추구하려면 새로움. 정확히 말하면 새로움이라는 건 익숙하지 않음이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안정성에 관련된 반복과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그 꺾어지는 지점이 어디였어? 벗이었지.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 문제로 나오면 정서적인 문제가 되긴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꺾어지니까. 여기 위에서 보면 이 벗을 통해서 이 벗 부분, 물론 되게 엄청 문장이 길긴 하지만 이 문장부터서 꺾어지기 시작하거든, 답이.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따라오면서 보면 되고요. 그럼 결론이 뭐냐? 이거 주제로 얘기한다면 일단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돼. 예측 가능성은 안정성을 주지만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극대화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지루해지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라면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한 양면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양면적 또는 우리가 그 장단점이 다 있다고 얘기할 때 그냥 장점과 단점을 다 얘기해도 되고요. 좀 표현 중에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옛날식 표현이긴 한데 이런 표현, 양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쵸? 한쪽 날만 있는 게 양쪽 날도 같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표현을 좀 기억해 두면 괜찮은 질문이진 않을까 싶어요. 보면 뭐 논리 구조는 분명한 거니까 하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길이만 길점 뭐 하시죠? 뭐. 자, 그 다음 질문 가볼게요. 자,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가 봅시다, 한번. 자, 2000년 3월이죠. 3월 29번 질문에 대한 얘기였어요. 29번은 참고로 원문의 어법 문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하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보자 한번. Commercial airplane. 자, 상업 비행기들. 질문. 야, 상업 비행기가 있다는 얘기는 상업이 아닌 비행기도 있다는 얘기지. 상업이 아닌 비행기가 뭐예요? 그치. 군사, 전투기 같은 거. 여러분 상식적이지만 전투기랑 일반 민항기의, 이걸 보통 민항기라고 하지, 그치? 전투기와 민항기의 고도가 많이 달라요, 알겠지만.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효율성에 의해서 상업적인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travel airway에 대해서, airway가 항로죠. similar to road, 길과 비슷한 건데 아무리 봐도 이게 하늘에는 길이 없지 않아요? 안 보이지 않아? 근데 길이 있어. 그러니까 항로라고 하는 거야. 비행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는 거야. 해당하는 곳에 대해서. 참고로 원문에서는 뭐였냐면 이거 해당하는 원문이 있거든요. 원문에서는 요 대신에 이게 나왔어. analogy란 표현 너희 알고 있지? analogy가 뭐예요? 비유란 얘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이 analogy인데 원문은 similar가 아니라 analogy가 나와 있으니까 원문 단어로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원문 단어예요, 이게. 원 지문의 단어로. 자, 그래서 뭐보다 비록 they are not physically structured. 무슨 말이냐?
그게 물리적인 구조물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럼 대의가 의미하는 건 항로죠. 항로가 눈에 안 보인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건 형태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형태가 없다고 얘기한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 어떤 표현이 있어? 뭐 기본적으로 인비지블이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거는 무형의 형태가 없는 인탄저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고 이거는 무형이라는 뜻이야. 형태가 없는 걸 얘기해요. tangible 만지다는 거거든. 만질 수가 없는 거니까. Airway have fixed wires.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리적인 구조물 아니지만 야, wires도 있대요. wires가 뭐야? 폭이지. wide의 명사니까. 자, 고정된 그 항로는 이 폭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definite altitude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비행기에서는 고도도 정해져요. 그것은 separate traffic moving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으로 나와 있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이 지금 비행기와는 뭐야? 지금 분리를 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가 말이야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이게 만약에 똑같이 항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옆을 지나갈까? 이런 위험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예 그냥 이 옆면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로가 달라야 되겠지. 이렇게 비행기가 길이 있다는 얘기야. 비행기가 길이 있어요.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고 이 높이에서는 이쪽 길로만, 이 높이에서 저쪽 길로만. 이게 다 정해졌다는 얘기야. 쉽게 말을 하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건 좀 특이한 사실이죠. 위에도 하늘에도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 분류는 수평적으로 일반적인 도로에 대한 분류야? 아니면 고도에 대한 분류야?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요거지. 요 분류죠. 그러니까 수평이야, 수직이야? 수직이란 얘기야. 그래서 vertical이라는 거 나왔어요. horizontal이 아니라 vertical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의 고도의 분류가 또 몇몇 비행기로 하여금 to pass the airport while other process occur below. 다른 것들이 지금 아래에서 다른 과정이 발생하는 동안 마찬가지로 위에 비행기가 그 공항 위로 지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나오는데 이륙하고 착륙할 때 긴급한 수신 보내면서 부딪힐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뜨는 거랑 착륙하는 거랑 요것도 고도가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르거든요. 안 부딪혀야지.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항 근처에서 공항 위에서 이렇게 몇몇 비행기가 여행하게 해준대요.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그게 아니면 부딪히겠지. 실제로 그렇게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고요. 실제는. Air travel usually cover the long distance 돼 있어요. 자, 가보자. 이 비행기 여행이 긴 거리를 커버한대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게.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한다면 그 여행 간 것 중에 가장 오랫동안 길게 비행기를 타본 게 터키. 직항으로 하면은 한 9시간이면 간대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직항하는 게 비싸서 싼 거 했더니만 아랍에미리트를 가서 10시간, 8시간을 하고 저기 터키까지 다시 해서 총 이제 13시간 비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짧지 않죠. 길지, 기본적인 비행기 여행은. 알겠지. 그 밑에 가까운 것 같은 뉴질랜드만 가더라도 몇 시간 걸리잖아요, 보면은. 그잖아. 어마어마하게 길게 걸리잖아. 일본만 가도 2시간 반 걸려요, 3시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길어. 근데 잘 봐야 돼. 길이가 긴데 갑자기 짧다는 얘기가 나왔지. 이걸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길이는 긴 여행이 맞아요. 근데 with a short period of the intensive pilot activity. 이제 비행기 조종사의 강렬한 어떤 활동을 하죠. 언제? 이륙과 착륙에서. 사실은 위에서 운항하는 건 대부분 기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운항 장치 하거든요. 근데 기장이 굉장히 긴장할 때가 뭐냐면 이륙과 착륙이야. 왜냐면 이륙과 착륙에서 비행기 사고의 90% 이상이 일어나거든요, 실제.
선생님도 항상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 고민은 이륙하고 착륙할 때만 하면 돼요. 막상 갈 때는 그리 큰 사고가 안 나요. 일반적으로는. 뭐 정말 재수없어가지고 밑에서 미사일 쏘지 않는 이상. 아니 뭐 간혹 가다가 그 미사일로 오인해가지고 그 터졌다는 뉴스가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3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저기 아랍 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게 아니면. 그리고 long period of the low pilot activity. 왜? 그 공기 중에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비행 중일 때는 굉장히 파일럿의 활동 강도가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다는 얘기. 여기서 얘기하는 intense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야?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하는 얘기지. 그래서 attentive. 집중을 한다는 의미로 그리고 분명히 intense라는 단어는 꼭 기억은 해두긴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요의 정반대가 low니까. 그러니까 되게 강렬한 거랑 강렬하지 않은 활동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비행기 어떤 비율은 우리가 롱홀이라고 이거 나왔거든. 장거리 비행이라고 알려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대. 그러니까 비행기가 여행하는 그 형태를 봤을 때는 일단 이륙을 하고 비행기 이상하다 저 모양이. 자, 그 다음에 착륙을 하겠죠. 그리고 도중에 가겠지. 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여기가 롱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비행기는 이렇게 뜰 때와 갈 때, 이렇게 뜰 때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만 굉장히 그 파일럿이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during the long haul portion of the flight, 대부분은 이 지금 장거리 비행의 부분에 있는데 파일럿은 spend more time, 이번엔 뭘 해야 되면 assessing 돼 있어. 자, aircraft status, then searching out the nearby plane 돼 있어. 무슨 말이냐? 근처에 있는 비행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륙과 착륙 당시에는 이 이륙과 착륙하는 거에 대해서 크로스로 해서 좀 뭐랄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비행기랑 고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당연히 다른 비행기를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다른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의 상태, 기체의 상태를 신경 써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기체의 상태를 여기선 평가한다고 했지만 평가 및 점검을 얘기할 거야. 실제로 뭐 너희도 보면 알겠지만 조종사, 파일럿이 지금 수리하진 않잖아요. 수리는 정비사가 하잖아. 항공 정비사가 하는 거니까 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이런 걸 하겠지. 체크하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자, 여기 이유가 나와. 왜 그러냐? This is because, this 동그라미. this가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긴 기간의 장기 여행에서는 근처 비행기보다는 이 비행기 자체 기체의 상태에 대해 점검을 한다는 거지. 평가를 하고. 왜 그래? Collision between the aircraft. 이 비행기 사이에서의 충돌은 보통 언제 발생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아니야. 이륙과 착륙에서 발생을 해요. 대부분 사고들은 다. 충돌 사고들은 다 이때 발생을 해.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서라운딩 에어라고 했거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비행기 주변에서 아까 여기서 항공 말이 안 나오냐? 뭐라 그러지 거기를? 공항이라면 안 나왔어. 공항 주변에서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 서라운딩 에어리어라고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이게 뭐로 나왔냐면 원문에서는 비시니스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어요. 비시니티. 근접, 인접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슷한 표현 중에서 adjacent라는 표현도 있을 거야. 그 대신 효용사로 써야 돼. adjacent to airport라고 해서 인접이라는 뜻이거든요. 명사로는 adjacency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접한이라서 근처에 일어난다고. 공항 근처에서. 효용사예요. 있죠. 효용사고 얘가 명사야. 그러니까 adjacency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표현이. 앞에 있는 어형 형태만 해서 이런 같이 명사겠다.
이 주변에서 발생을 해요. 반면에 충돌, due to the aircraft malfunction, 뭐냐? 기체 오류로 의해서, 그 기체의 결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충돌은 언제 일어나? tend to occur during the long haul. 그래서 요 비행기 여행 위에 떴을 때, 즉 쉽게 말하면 긴 여행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충돌, 물리적인 충돌은 여기, 기체 결함은 여기야.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기체 결함이 더 위험하지 않냐? 상공 몇 미터인데, 그렇죠? 위험하긴 하죠. 그래서 비행기에 대한 특성에 대한 글이고요.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당연히 뭐로 잘 나올까? 내용일치 관련 문제. 주제는 따로 없죠. 내용일치 문제를 하나 기억해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다음 질문은 어휘 문제였을 거고요. 이건 나름 어떻게 보면 얘기의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아까 거에 비해서는. 자, 보자 한번. I was sitting outside. 기본적으로 그래서 I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할 거야. 자, I was sitting outside the restaurant. 내가 레스토랑 바깥에서 앉아 있었어요. 스페인에. 어느 더운 여름날에. 그리고 이제 식사를 좀 기다리면서 The aroma of the kitchens excite my taste bud에서. 자, 이 taste bud에서 원래 bud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봉우리거든? 그러면은 직역하면 맛봉우리예요. 맛봉우리. 맛봉우리가 뭐냐 도대체 이게 써 있어. 어차피 지문에서 미뢰인데 이거 뭐냐면 거울 가까이 혓바닥 내밀면 혓바닥을 자세히 보면 뭐가 오돌토돌한 게 있지 않냐? 나 안 보이나? 잘 보면 보이는데? 혓바닥에 있으면 혓바닥이 동그랗게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 그걸 미뢰라고 해요.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야. 이런 미뢰를 흥분시킨데 냄새가, 이 아로마가, 냄새가. 그리고 원문에서는 뭐냐면 감질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 이게 더 어렵죠, 어렵게. 우리말 어렵죠. 감질나게 하다.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 약간 간지럽히다는 의미의 tantalize라는 표현이 있어. 이게 원문이었어, 사실은. 내 미래를 간질간질하게 감질나게 한다는 얘기야. 냄새가 나니까. 자, my future's meal. 내 앞으로 오는 식사가 이제 was coming to me. 나한테 어떤 형태 분자가 공기를 통해서 표류하는 형태로 올 거래. 이게 너무 작아. 내 눈으로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 너무 작다는 얘기니까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감지는 되지. 내 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 음식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 음식이 안 왔는데 나는 음식의 냄새를 하고 심지어 맛이 자극되기도 하지.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음식 오지 않았지만. 냄새 분자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맛 얘기하는데 왜 코가 나오냐면 이거 코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맛이라고 하는 건 코와 입의 합이야. 입만 하지 않아. 궁금하면 코 막고 먹어보세요. 그러면 사과랑 양파 구분 못해요. 눈 가리고 코 막고 먹으면 양파 사과 구분 안 돼요. 똑같아요. 근데 코를 떼면 악 하면 양파고 하면 사과지. 그 차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풍미라고 하는 거 있잖아. 왜 풍미라는 건 테이스트랑 달라. 영어로 플레이버라고 하지. 이 풍미는 코하고 맛이, 그러니까 혀가 같이 포함된 거. 그래서 딸기 맛이라는 게 플레이버야. 왜냐면 세상에 딸기 맛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단맛만 존재해요. 단맛, 짠맛, 신맛, 그 다음에 맛난 맛에서 맛의 진한 맛이라고 하거든.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그거만 맛이야. 그럼 딸기 맛은 딸기 향 맛이지. 그래서 코랑 같이 들어가. 딸기 향의 분자가 코랑 연결된 상태에서 단맛이나 우리는 이걸 딸기 맛이라고 하는 거야. 합쳐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포인트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감지해. 그리고 갑자기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에이션트 그릭. 갑자기 고대 그리스인 나와요. 물어보자. 나는 고대 그리스인이 아니죠. 그럼 고대 그리스인에서도 내가 발견한 거랑 똑같은 이 발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First came upon the idea of atom. 그래서 이런 식이 어떤 식이야? 어떤 체험적이죠. 체험적인 발전이긴 하는데 음식과 관련된 이 냄새를 통해서 냄새 확산을 통해서죠. 이 원자의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야. 뭐냐? smell of baking bread. 뭐야? 빵 냄새가 난다. 빵은 지금 없거든? 근데 빵 냄새가 난다는 거는 뭘 의미해? 그들한테 약간의 빵의 작은 입자. 이걸 얘는 빵 분자라고 했을까? 빵 원자. 우리는 알죠. 그런 게 없다는 걸. 근데 어쨌든 그런 냄새는 나니까. 감지되니까. 냄새가 나는 이런 빵의 작은 입자가 내 보이는 시야 뒤에 존재한다라고 여긴 거야. 왜냐면 냄새가 나긴 나는데 뭐가 없지. 그럴 리가 없거든. 있어야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 판단한 거야. 아주 작은 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예측하고 판단한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this way가 뭔지를 봐야 돼. 이게 냄새를 통해서 안 거란 말이야. 빵과 같이 해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 예시가 더 나와요. 사이클, 이거야. 잠깐만, 왜 안 올라가냐? 자, cycle of the weather라고 해서 그 날씨의 순환이라는 것도 이 아이디어를 보강했어요. 이 순환이 뭔데? 퍼들어 어때서 퍼들은 물 웅덩이를 얘기하거든. 비가 오고 나면 그 웅덩이 생기지. 그 웅덩이가 물이 점차 마르지. 그리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비로 떨어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순환이지. 그럼 대기순환이 일어나려면 물이 이동해야 한단 말이야. 근데 가봐. 데이브리신들 여기서 데이는 누구야? 고대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There must be particle. 포인트는 작은 입자가 있다는 거야. 작은 물 입자가 that turn into steam. 얘가 증기로 되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을 형성하고 나중에 땅으로 떨어지고 이런 물의 입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추론을 하지?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야? 관찰이 안 돼요. 너무 작아서. 그럼 마찬가지로 다 깔고 들어가는 건 뭐야?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뭐가 안 돼? 관찰이 안 돼요. 관찰이 안 되고 볼 수가 없어. 근데 있긴 있어. 그 존재를 추정한 거야. 그러니까. So that the water is conserved even though the little particle are small to see. 뭐야? 아주 그 물 분자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물이라고 하는 건 보존된다. 그래서 보존은 뭘 의미하는 거야? 전체 어쨌든 대기 또는 지구의 물의 총량은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면 물이 없어지겠지. 완전히. 근데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조정돼 있구나. 보존되는구나. 형태만 바뀌는 거지 보존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음식과 음식에 대한 냄새 확산.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건 대기순환. 이 두 가지야. 두 가지를 통해서 작은 어떤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파에야라는 거는 이제 음식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주문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음식이 나와버린 거야. 이미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 My paella in Spain had inspired me. 나를 깊은 감명을 줬어요. 4,000년 전에 있는 사람도 too late. 마찬가지로 4,000년 전에 있었던 나 너무 늦게 영감을 준 거야 나한테. 뭐라고? To take the credit for the atomic theory. 이 원자에 관련 이론에 대한 신뢰를 4,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내 빠에야가 내가 시킨 음식이 나한테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글이 좀 이상하죠. 이해가. 생각해봐. 우리 보통 음식 시키면 맛있겠다. 이거만 생각하죠. 이거 냄새를 맡더니 4,000년 전에 그리스인 느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이 작가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위 같은 거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처음 글을 하면서 다 원문을 시작하는 글이었어요, 이게. 도대체 분자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 해서 내가 음식을 시켰는데 냄새를 알게 되었어. 고대 그리스 사람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음식이 나오면서 야 이런 걸 나한테 너무 인상을 늦게 줬어. 4,000원이나 늦게 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야. 처음에 원자에 대해서, 분자에 대해서. 즉 작은 입자,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하는 글이야. 그래서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주제가 없어요. 알겠지만 이걸도 마찬가지로 어휘 정도에 대한 것만, 근데 흐름은 있잖아. 그치? 흐름은 있으니까 흐름에 대한 글만 체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가봅시다. 자, 3월달 거 34번 질문 한번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또 음식이 나와요. 근데 알겠지만 너희 이번 글의 파트가 과학이죠. 음식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생물 쪽 관련 얘기, 유전 관련 얘기예요. 보자 한번. The growing field of genetics. 성장하고 있는 유전학의 분야는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이걸 보여줘요. 이게 뒤에 핵심이겠지. What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for years. 과학자가 수년간 연구하고 의심해왔던 것에 대해 얘기해줘요. 주제겠죠. 이게 주제문이에요. 뭐냐? 음식이 즉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유전자의 청사진에 대해서. 이게 직역이고요. 유전자의 청사전이란 얘기는 뒤에 읽어보면 알 거야. 여기선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하나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액티브의 동사 표현이기도 하죠. activate라고 해서. 뜻이 뭐지? 활성화시키다지. 이름 잘 봐야 돼. 활성화시키다는 얘기는 없던 걸 만드는 거야? 아니지. 기존에 잠자고 있는 걸 깨우는 거지. 그치? 그래서 기존의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거를 스위치를 눌러서 깨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 쉽게 말하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좀 기억 한번 해봐요. activate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지문에 없지만. 보자. This information help us better understand.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게 해주죠. 이런 생각. 어떤 생각인데? 뭐야? 음식이 유전자를 건들 수 있다는 얘기야. 뭐냐? 유전자가 are under our control. 우리 컨트롤에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유전자 통제할 수 있어, 없어? 내가 지금 내가 불만족이어서 내 유전자를 바꿔서 키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살을 찌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유전자를 바꿔서 살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우리. 안 돼요. 그치? 보통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지만 동시에 결과기도 하잖아요, 보면. 잘 봐봐.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데, 봐봐. 음식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아? 왜냐면, 잘 들어봐. 유전자는 내적 요인이지. 내재적 요인이야. 음식은.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바깥쪽에 섭취하는 거니까 extrinsic, 외재적인 거야. 따라서 음식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유전자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글에 의하면 음식을 통해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니까. 자, 그래서 not something we must obey. 이 표현이 나온 거야. 우리가 복종해야만 하는 그 무엇은 아니라고. 여기서 복종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사실 유전자대로 모든 게 발현됐잖아. 예를 들어 내가 암을 일으킨 유전자가 있어. 그럼 나는 암에 걸릴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게 음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바로 여기 예측을 한번 해봐요. Consider the identical twins. 뭐냐? 완벽한 쌍둥이, 똑같은 쌍둥이가 있어요. 두 명의 개인은 기본 the same gene. 그러면 알겠지만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똑같죠. 그러면 40대 중반 정도가 되니까 한 쌍둥이가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어려운 표현이 암에 걸린다는 표현보다 암으로 나타나게 된 거거든. 이걸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발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좀 달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암을 질병이라고는 하긴 하는데 전염병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 왜냐면 암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암에 걸려져? 이런 건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걸 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질환이 발현이 지금 됐단 말이야. 근데 디아더 쌍둥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사람은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암 없이 살아요. 그럼 우리가 옛날 생각한 거는 암이 유전자라는 얘기였거든. 원래 원인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명한 특정한 유전자가 우리한테 한 쌍둥이한테는 암을 발현시키도록 만들었지만 또 다른 똑같은 유전자가 그래서 여기서 이니시에이트라는 표현이 나왔어. 이게 발현이거든요. 잘 봐야 돼. 결론적으로 이 질병을 이 시작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did not initiate를 합치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써야지 않아? 합쳐서는 억제되었다고. 그래서 이 글은 기본적으로 촉발이라는 표현과 억제라는 표현 두 개를 다 알아두고, 그러면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는 촉발시킬 수가 있고 어떤 건 억제시킬 수가 있지. 즉 뭐야? 두 개 합치면 조절하는 거지. 그래서 음식이라는 거는 특정 유전자에 대한 발현을 촉발시킬 수도 있고 억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자, 그래서 조절이라는 어드저스트나 컨트롤 계열 단어는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 촉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의 대표 단어가 트리거라는 표현. 근데 지문 내에서는 사실은 일으켰다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억제했다는 표현이 맞기 때문에 다른 쌍둥이의 예시를 들면서 이런 억제라는 표현에 restrict 아니면 아까 적어줬던 inhibit 적절하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obstruct 이런 표현을 좀 기억을 해두면 적어도 이제 억제 같은 거 나오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요 나머지 두 줄로 아이고야, 여기 있었구나. 나머지 두 줄로 결론을 내려요. 세 줄이구나. 쏘리. 자, one possibility. 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건강한 쌍둥이가 어떤 식생활에서 살 빼는 거 아니야? 식생활이야. That turn off the cancer gene. 그렇지. 그래서 얘는 스위치나 turn off라는 표현을 써요. 스위치 오프나 끄는 거야. 그래서 그 암 유전자를 끄는 어떤 식사를 했다. 똑같은 유전자가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그게 instructed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은 아프게 했다는 얘기야. 그 유전자가. 다른 사람은 아프게 하는 그 유전자인 암 유전자를 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지금 건강한 식사가. For many years, 수년간 과학자들은 have recognized other environmental factor. 다른 환경적인 요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무엇이 암을 일으킬까 도대체? 뭐 활성산소? 뭐 아니면 우리 뭐 그거 많이 하지. 이거 속설된 것 중 하나인데 탄 거 많이 먹지 말라 그러지 어른들. 암 걸린다고. 이런 것들 이게 알아낸 거야. 예를 들면 화학적인 물이죠.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게 그렇거든요. 담배가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맞잖아요. 보면 안에 있는 타르나 니코틴 이런 것들이 니코틴 안에 있다. 타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발암물질이거든. Can contribute to cancer through their action on gene. 유전자한테 어떤 끼치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 왔거든요. 근데 the notion that the food has also 이 음식도 또한 어떤 특별한 영향을 끼친다. 유전자의 발현에 대해서 이것이 새롭게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음식이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지. 식사나 음식이 유전자 발현. 그래서 여기서 진 엑스프레션 나오거든. 유전자 발현이라고. 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에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질문.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나왔던 그 문장이 첫 번째 있는 문장이 주제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음식이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야. 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한번 가볼게요.
자, 37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자, 이거는 사실은 과학 지문보다는 사회과학 쪽으로 가까운데, 이 얘기는 사실은. 자, 볼게요, 한번. 이게 언제냐면은,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 항상 이 인간에 대한 역사 얘기할 때, 저 맨 처음에 원시로 가면 항상 나오는 루트 있지, 기억나? 맨 처음 뭐부터 시작하지? 수렵채집이지. 수렵채집에서 항상 뭐로 가요? 농경으로 가지. 농경 이후에서는 보통 산업사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시대 얘기하고요. 보통 항상 VS로 많이 붙는 게 이쪽이야. 그죠? 진짜 많이 붙어. 많이 얘기를 해서 경험치도 있어. 그냥 말대로. 이제 그거 얘기해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야. 보자. Regardless of whether the people existing after ugly cultures were happy, healthier, or neither this. 가보자. 예를 들어 농업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야 되겠다. 잠깐만. 자, 농업 이전에, 농업에 있는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거나 더 행복하거나 아니면 둘 다 아니거나 라는 거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농경 수렵 채집에서 농경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글이 되게 많잖아. 내용에서는 그잖아. 근데 그 결과와 상관없대. 그럼 필자가 말하시면 딴 건가 봐. It is undeniable. 무슨 말이냐? 부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지. 몇 번 꼬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얘기. 부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당연하다는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뭐가 당연해? There were more of them. 그들이 더 많았다는 거야. 자, 뭘 얘기합니까? 그럼 핵심은 뭐죠? 보통은 여기서 있는 사회 문화에 대해서 바뀌어서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런 얘기도 그게 아니고요. 얘는 더 많았다 얘기예요. 수가 많다는 얘기야. 물어보자고. 수렵 채집은 기본적인 인구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지. 인구수가 적은 게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수렵 채집의 특징.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 수 있어요? 못 머물지. 왜? 식량이 방어잖아. 그럼 빨리 이동해야 돼. 그럼 이동하려면 이 이동성을 모빌리티라고 하거든. 이동성이 높이려면 인구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옮기기 쉬우려면 인구수가 적어야 되지. 기본적인 수렵 채집은 인구수가 적은 게 좋아요. 근데 농경은요, 인구수가 많아야 돼. 왜 많아야 돼? 바로 나오잖아요. Agriculture both support and requir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지지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요구하기도 해요. 뭐야? To grow their crops that sustain them. 그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유지해주는 작물을 뭐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뭐가 필요해? 다량의 노동력이 필요하죠. 다량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농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상당한 양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Estimate vary에서 그 측정하는 것은 물론 다양해요. 이거에 대해서. 하지만 evidence point, 그 증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인구수가 1.5 밀리언이니까 150만 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놀라운 사실이죠. 군포시만 거의 100만 명 넘게 있지 않아요? 아닌가? 그렇잖아. 그 전체 옛날 세계 인구가 다 있던 거야. 근데 거기서 to a few hundred million. 뭐야? 농업이 일단 성행했던 그 시기에는 150만 명이 얼마로 들었어요? 몇 억으로 뛰었다는 얘기야. 100 밀리언이니까 100 곱하기 100만이니까 억이죠. 몇 억 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변화했다는 게 곧 뭘 의미냐면은 바로 population 증가, 인구수의 증가죠. 저 population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봐봐야 돼. 저거를 동사로 하면 이게 분비는이지. 품사 조심 한번 해봐야 돼. 이 글은 population이 이 글의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요 해당하는 요 단어를 동사로 쓰는 populate나
아니면 pp로 쓰는 분비는 populate를 조심하게 기억해 두게 해야 돼요. 바꿔 쓰게 유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인구수가 증가하는 게 잘 봐봐. 그리고 larger population doesn't mean the increasing the size of the everything. 자, 모든 것의 사이즈가 단순하게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마치 우리가 큰 대가족은 시리얼 박스를 큰 걸 사는 거와 같이. 제일 이해가 안 가는 파트야, 이 파트가.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 커졌어. 얘들아, 가족이 커지면 가족이 이제 모여가지고 가족이 10명이 됐어, 5명이 했어. 그럼 시리얼 박스를 2박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시리얼 박스를 2박스로 사는 건 시리얼의 질이 달라진 거야? 아침 식사의 질이 달라진 거야? 양이 달라진 거야? 양이 달라진 거죠. 그거니까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퀄리테이티브 별표 하나. 정확히 뭐의 반대야? 퀀티티브의 반대거든. 이게 양적인이라는 뜻이거든. 이건 질적인이거든. 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숫자만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농경사회에서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수가 늘어났지. 이건 단순하게 시리얼 2박스를 2배로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완벽하게 다른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뭔지를 얘기하면 돼요. 뭔데?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뭘 의미했어? means more kind of disease. 자,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얘기해요. 특별히 그들이 정착해 있을 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세계 구조상 코로나를 피하기 힘든 구조는 맞아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 뉴질랜드가 그렇게 빨리 코로나가 벗어나거나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옆집에 있는 이웃이 12km에 살아요. 밀집이 안 돼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뭘 얘기해? 사람들이 더 댄스해진다는 얘기지. 밀집하다는 얘기지. 아까 했던 파퓰레이티드야. 그래서 형용사로 본다면. 그럼 당연히 밀집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걸 피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질병이 생기면 거길 버리고 떠나면 되거든? 못 떠나요. 왜냐면 정착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질병에 취약해요. 이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질병에 약했나? 그렇지 않았지. 그래서 첫 번째, 질병에 취약하다, 약하다. 그래서 vulnerable. 질병에 취약하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가 있어.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얘기인데, These group people can also, 또한 음식을 저장하지,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랜 기간에 저장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얘들아, 잘 보세요. 이 음식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옛날에 내가 수렵 채집을 할 때, 물론 진짜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선생님이. 수렵 채집을 할 때, 예를 들어 들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근데 들소로 갖고 왔거든? 근데 내가 막 먹고 싶어서 막 들소를 먹었어. 근데 들소가 남아. 어떻게 해야 돼? 보관을 못 해요. 썩어버리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줘야 돼.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다 나눠줘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렵 채집은 공평한 사회였어요. 보관을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쌀이나 이런 것들이 곡식 같은 밀리나 이런 것들은요, 수분이 낮으니까 말리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즉 뭐가 생기냐면 잉여 산물이 생겨요. 농경사회에 들어오면서 잉여 산물이 생겨. 그럼 잉여 산물이 생기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발생하겠지. 우리 흔히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문제. 소유의 어떤 문제?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inequality.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만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변화는 이전에는 없던 거지.
수렵과 채집 생활할 때 없던 거지. 그래서 이게 양적인 변화야, 질적인 변화야? 질적인 변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변화가. 오케이? 요거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확인해 보시고 오늘의 마지막 지문입니까? 인공호흡기 지문 가봅시다. 한번. 자, 봅시다. 한번 이거 조금 글이 좀 왔다 갔다 난해한 글이긴 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논조가 어떤 건지. 자, of all the medical achievements in 1960s에 있어. 1960년대의 모든 의학적인 성취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뭐냐면 심장이식이래요. 심장이식은 참고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긴 하겠죠. 계속해서 피를 공급해야 되니까 심장이 뛰게 해야죠. 이게 남아프리카 외과 의사가 크리스티안 버나드라는 사람이 1967년에 이렇게 이걸 집도했어요. 이 수술을. 환자가 물론 이제 18이니까 18일 후에 물론 사망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생각해봐. 1967년이면은 뭐 항원 항체 반응이나 그런 거나 이런 게 잘 모를 때 아닌가? 면역이나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장기 이식을 해도 그거를 장기를 오래 못 써먹는 이유는 그 장기가 내 장기가 아니지. 그럼 자꾸 공격한다고 내 몸이. 그럼 내 몸이 공격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상식이니까 알아두면 좋아. 장기 이식한다면 꼭 먹어야 되는 게 있어. 약 중에.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 세포가 공격하거든. 이걸 다른 걸로 인식해가지고. 그러니까 면역력을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면역력을 떨어뜨리면 뭐가 나쁜지 알죠? 뭐가 잘 걸리냐? 병에 잘 걸리지. 그래서 취약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안 먹을 수는 없어. 먹으면 새 장기가 내 장기로 인식을 안 해. 이게 문제야. 장기 이식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환자는 18일 후에 지금 죽었어요. 죽음이. 봐봐. 죽었죠.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환자가 18일 후에 사망했으니까 좀 낙담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것도 did not weaken 돼 있어. 뭐야? 이런 그 새로운 의학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환영하는 요 사람들에 대한 정신, 즉 의학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 정신을 약하게 하지는 못했다. 뭐냐? 쉽게 말하면 실망시키지 못했다, 낙심시키지 못했다 이런 면이지. 그래서 weaken 대신에 undermine. 그렇다고 격려한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undermine. 그 다음에 참고로 원문은 뭐냐? 원문이 기가 막힌 단어였어. 나 이거 생각도 못했어. 지금 이 단어는. 댐프는 뭐로 알고 있어요? 댐프는 댐프 플러스 ER이거든. EN이거든. 댐프가 뭐냐면 축축하냐. 그럼 직역하면 축축하게 만들지 못할 직역이거든요. 의역은 뭘까? 축 처지거나 힘 빠지는 걸 얘기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야. 오히려 더 불을 지핀 거지. 이 의학의 세계에서. 그래서 ability to perform heart transplant. 무슨 말이냐? 심장 이식을 수행을 하는 능력은 뭐랑 관련돼 있냐면 인공호흡기의 발달하고 관계가 있대. 그러니까 이 심장 이식이 주 소재거든요. 그럼 심장 이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또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Which had been introduced. 얘가 이전이니까 지금 이 심장 이식 집도하기 이전이니까 1950년에 도입이 된 건 맞아요. 보면 인공호흡기가. 여러분 인공호흡기 뭔지 알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숨을 쉬어야지. 근데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바깥쪽에서 숨을 강제로 쉬게 해주는 거지. 그럼 내 호흡 중추는 끊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인공호흡기를 떼면 호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환자는. 호흡 못하지. 그럼 죽은 거지. 그를 얘기하시켜요. 그래서 죽지 않게 만드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이 인공호흡기가 많은 생명을 살렸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
not all those whose heart, 뭐야? 심장이 계속해서 beating ever record any other significant function. 무슨 말이냐?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 기능을 지금 심장이 계속해서 뛰는 어떤 사람만, 이 사람만 적용을 하는 건 아니었대요. 모든 사람의 심장이 온전하게 다른 어떤 기능을 지금 회복한 것은 아니었대. 그때 뛴 거는 아니더니. 여기 문장 어려우니까 별표 한번 쳐보세요. 계속해서 심장이 뛰는 사람이 다른 중요한 기능을 회복한 것은 아니었대요. 무슨 말이야? 심장만 뛰는 거야. 뭐가 활동을 안 해? 문제는 뇌가 활동을 안 하는 게 문제지. 보자 한번. 어떤 경우는요,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뇌가 온전하게 전부 다 기능을 멈췄다는 얘기야. 근데 심장은 뛰죠. 왜 떠요? 인공호흡기 때문에 뛰는 거야. 현대의학에서는 이거 어떤 상태로 보지? 뇌사지. 뇌사는 사망 상태로 보지. 현대의학에서는. 근데 이거 뇌사가 진짜 죽었다고 인정되기가 꽤 얼마 안 된 건 너희 잘 모르지.